그래서 공급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봐야 하고요.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용 상승과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도전 과제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쪽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과 그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부동산 정책은 미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약을 하는 것과 정책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같은 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공약을 하는 것은 찌라시 정도라고 봐야 하고, 그 공약들 중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시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에 막히는 것도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부동산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긴 목표인 것이, 주택 공급 확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취하기 위한 것이고요, 투자 활성화는 투자 환경보다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만해야지 투자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듣기 좋은 말장난 같은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날카로워 보이지만 두리뭉실한 양면적인 목표를 둘째 치더라도 관세와 이민정책 같은 변수들이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과 2025년 취임식 이후 여러 차례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가격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분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연방 규제를 지명하면서 건축 허가와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비용이 신규 주택 가격의 3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줄여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연방 토지 활용입니다. 트럼프는 연방 소유의 토지를 대규모 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초저세율과 저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업자들이 더 쉽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제 혜택의 확대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세제개혁법의 주요 조항, 특히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보너스 감가상각과 섹션 199A 소득공제를 연장하거나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Opportunity Zone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경제적 낙후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넷째, 모기지의 금리 인하와 이민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모기지 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언했고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금지해서 주택 수요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으로 중산층 미국인의 주택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주택 공약 중 일부는 실행 단계에 있고 몇 가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규제 완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서 환경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방기관에서 주택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 철폐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도시에서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연방 토지를 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몇몇 주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토지 지정이나 개발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하려고 해도 주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후 카운티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고 공화당 성향의 국회의원과 시장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작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제 정책인데요. 트럼프는 세제 개혁법의 주요 조항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보너스 감가상각과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예산 협상과 재정 적자 우려로 인해서 일부 세제 혜택의 연장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관세와 인민정책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2025년 2월부터 관세를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자재 비용을 상승시켜서 주택 건설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이민 단속 정책은 건설업 인력 부족을 초래해서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증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행은 생각보다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모기지 금리 인하 공약은 연방 준비 제도의 독립성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관세와 세금 감면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모기지 금리가 6에서 7%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이유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감당 못할 정도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나마 높은 이자가 시중의 돈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가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트럼프도 코비드 때와는 다르게 파월하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이자를 내리라는 신용만 하고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부동산 공약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오퍼튜니티 존 확대는 상업과 주거용 부동산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연방 토지 활용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실 복귀를 강행한 행정명령은 도심 상업용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관세 정책은 건축 자재 가격을 올려 신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주택 가격 안정화 공약과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민 단속은 건설업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켜 프로젝트 비용과 기간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미국 건설 노동력의 약 25%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책은 주택 공급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와 구매자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같은 때에는 관세, 세제 규제 변화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최신 뉴스를 주시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퍼튜니티 존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제 혜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오퍼튜니티 존은 장기 투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는 오퍼튜니티 존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턴이 길고 중간에 정책적인 변수가 있고 또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거 별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적으로 보면 오퍼튜니티 존 투자가 안정성 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퍼튜니티 존 투자는 미국의 특정 저소득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세금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재개발? 재개발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관세와 노동력 부족은 건설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공사를 몇 개 해보니까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페인트 비용을 예를 들어서 4,000불로 잡았다면 지금은 비용을 5,000불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 동향 확인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가지 않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지금하고는 약간 다른 길이 보일 것입니다. 트럼프의 부동산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와 투자 활성화 이 두 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는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투자성이 낮아지고요. 공급이 적어지면 투자성이 높아지죠. 어떤 물건이든 희소성이 가치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끝에 가서는 투자 활성화보다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쉽고 눈에도 띄고 효과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공급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봐야 하고요.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용 상승과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도전 과제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쪽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약간 살얼음판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지금의 약간 혼돈스러운 경제 활동의 결과가 성적표가 되어서 집값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